지난해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수도권의 집값이 올 들어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호재가 작용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집값이 올랐던 경기 남부권은 일부 지역의 경우 2, 3억 원씩 급락한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묶여있던 아파트 공급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나는 영향이 작용한 건데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박희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8월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는데 최근 8, 9억 원대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3억 원 넘게 매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 이후론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조금 이제 8억 중반에 이제 거래된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 9억 선에서 거래 한 건이 있었어요. 거래가 없으면 일단 없고 매수의 심리가 높아야 하는데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동안구의 집값이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은 공급 폭탄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무려 4,900여 가구가 입주했고 인근 생활권을 공유하는 과천지식 정보타운에도 8,500가구 규모의 입주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33%가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집값이 세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수혜 지역으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20%가 넘는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화성시도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역세권 단지로 지난해 8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4억 5천만 원을 기록했던 이 아파트는 이후로 매달 1억 원씩 떨어져 최근에는 11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성시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시의 아파트값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이유도 공급 물량이 풀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예정된 화성시의 입주 물량은 11,000가구, 분양 물량도 13,500가구에 달합니다. 올해 예정된 경기도 전체 분양 물량의 약 10%가 화성시에 집중됐습니다. 공급은 본물처럼 터지지만 거래량은 절벽 수준입니다. 지난달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 계약 건수는 2,238건, 18,000여 건이 계약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감소율은 90%에 육박합니다. 과천시는 지난달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고 군포와 광명, 의왕시는 95% 이상 줄었습니다.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경기도에서는 10,000가구가 넘는 물량의 분양이 진행됩니다. 아파트값이 빠르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매매시장 침체기가 장기화하면 결국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한때 로또라고 불리던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미달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기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예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화성 비봉지구입니다. 인근 봉담이나 서수원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관심이 높았던 곳이지만 최근 진행된 민영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대거 청약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용인에 들어서는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도 당초 비규제 지역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일반 청약에선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특별공급에선 공급량의 절반 정도가 미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하락 기조예요.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우위인 시장이어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시겠지만 뭐 대출이라든지. 올해 진행된 경기 지역 민영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이 줄줄이 미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분양한 오산의 A 아파트가 35% 미달을 기록한 이후 이달로 접어들면서 미달률은 75%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최근에 분양한 화성 D아파트의 경우 16가지 특별공급 청약 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에서만 청약자를 채웠을 뿐 다자녀나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모두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같이 경쟁력 있는 청약 통장을 가진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향방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희소 가치가 높은 특공 자격을 허투루 쓸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올해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3만 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8,000여 세대의 신규 물량이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1분기가 7,000여 세대로 가장 많고 2분기에 5,000세대, 3분기와 4분기에도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5,000세대 이상의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건설사도 곳곳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과 의왕에 이어 올해부터는 광명에서 줄잡아 2만 세대에 달하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단지 중에서 분양 일정이 확정된 물량은 광명이 6,900세대로 가장 많고 의왕과 성남에서 각각 2개 단지, 안양과 수원 등에서도 2,000세대와 1,000세대가 넘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역 중에선 화성시가 4개 단지 5,000세대로 가장 많고 평택, 오산, 광주 지역에서도 대단지 분양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 청약 시장에도 쏠림 현상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최대 20% 낮게 발표되고 있고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입지가 좋은 곳으로 청약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와 GH공사도 청년주택과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주거 선택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의 집값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올 들어 침체기로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집값 안정화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가파르게 오르던 이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좀 하향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게 가격이 좀 내려가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두고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상승률 둔화는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신고가는 계속 형성되는 양상에서 기인합니다. 즉,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소수의 매매권들이 통계로 잡히면서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보면 상승률이 둔화하거나 고압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도 주요 지역에서는 상승세 자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최근에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대출 규제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매매를 억제해서 가격 변동폭이 없거나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억제 요인이 해소되는 순간에 그동안 눌렸던 가격 폭만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 경기 남부 지역을 보면요. 최근 3, 4년 동안에 그 비싼 서울 집값을 피해서 유입된 인구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GTX 같은 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례 없이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호재들이 그럼 집값에 적용하는 영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 종류는 크게 세 단계로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또 다들 아시듯이 처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착공했을 때, 그리고 완공했을 때가 이 세 단계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는 글자 그대로 개발 호재일 때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GTX 환승역 이슈가 의왕역 쪽으로 있었는지 인덕원역으로 갔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변동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광역교통망 사업은 추후에 점차 진행될수록 개발 호재로서 해당 지역의 집값에 반영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개발 호재로서의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올해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과 전세 시장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7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이 전월세 만기가 도래하면서 영향을 받는, 또 시장이 한 번 더 들썩일 것이다. 이런 또 영향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임대 가격은 매매 가격의 변동에 수행하됩니다. 즉, 집값이 올랐다면 임대료는 따라오르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반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만 가지고서는 임대시장에 대한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 가격도 당연히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전세기간 자체를 기존의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순차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계약갱신 청구라는 수단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시장이 안정된다면 임대 시장은 자연스럽게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임대 시장을 별도로 떼어내서 안정화 방안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사용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점차 만료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전세 시장의 일부 매물들은 크게 가격이 오른 상태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청약 시장이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경쟁률도 가장 역대급으로 높은 지역들이 많았고요. 이 로또 청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올 들어서는 또 수도권의 청약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경쟁률이나 가점, 계약률이 한풀 꺾이면서 냉기마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좀 이런 현상을 어떤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인근 시세보다 낮게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은 당첨되는 순간에 사실상의 확정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청약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약 아파트에 당첨됐더라도 잔금 대출에 DSR 차주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대출 규제가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청약 경쟁률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청약 시장이 침체되거나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도 맞습니다. 네. 때문에 개인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추천할 만한 내용입니다. 네, 얘기하신 거를 고려해 보면 지금에 있는 형상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